영화 랑종에 대해 개봉 전부터 무시무시한 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웹상에서 보면 영화 중간에 나오고 싶었다, 극장 밖이 현실인 게 다행이었다 등등 영화의 공포 강도에 대해 오버스러운 말들이 오가고 있죠. 과거에 엑소시스트나 링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제작하고 원안을 작업한 영화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어요. TMI로 근 5년간 제가 제일 무섭게 본 영화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이었습니다. 랑종은 무섭기보다는 생각보다 좀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다큐멘터리라는 형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큐멘터리인 척하는 형식이죠. 이 영화는 100% 극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은 영화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처음에는 마치 진짜 취재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 갈수록 단순 취재라기엔 말이 너무 안 됩니다. 비견한 예로 빙의된 무당들에게 물려서 복부에 내장이 튀어나오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겠죠. 무엇보다 명확히 장르 영화임이 드러나던 것은 영화의 크레딧에서입니다. 캐스팅 목록이 올라오면서 등장인물들이 모두 배우였음이 밝혀지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언급한 장치가 문제가 있거나 유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작법이 랑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영화 초반부에 딱 드는 순간부터 그런 관점으로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 영화의 기괴한 장면들이 이해가 되면서 무서움이 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점은 초반부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빠 마닛이 이럴 때만 만나는구나라는 취지로 여동생 님과 대화를 하죠. 카메라는 멀리서 그것을 훔쳐보듯 봅니다. 이상한 점은 이들의 대화가 이렇게 멀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야기가 들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대한 붐 마이크 같은 것이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음성이 오디오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마이크를 차고 있거나, 그렇다면 장례식 전부터 모든 상황을 다 찍겠다는 공조를 해야 할 정도로 치밀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차시라고 종용을 해야 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아리까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밍이 일하는 인력사무소 내부가 처음 등장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죠. 일하고 있는 밍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신내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장난스럽게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는 등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때 카메라는 밈을 측면에서 잡다가 정면에서 잡고 다시 측면에서 잡는 것을 반복적으로 교환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찍으려면 무조건 끊고 가야 됩니다. 자, 잠깐 끊고 거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장면에서 사용할 방법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알 같은 프로에서 피해자 혹은 목격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각도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방금 했던 말 반복해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극영화에나 어울리는 작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랑종은 영화가 스스로 페이크 다큐라고 소리치고 있는 영화이구나. 그렇다면 왜 굳이 다큐멘터리라는 작법을 상기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카메라맨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 밍이 피를 흘리는 두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기상천외한 일들과 태국 역사의 비극에 대한 연결까지 랑종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밍 제 생각에 랑종이 페이크 다큐를 형식으로 가져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표충부터 말씀드리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공포스럽게 만들죠.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왠지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게다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뛰거나 쫓는 장면이 많으니까 현장감이 있기도 하죠. 특히 저는 퇴마 6일 전부터 하루씩 보여주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설정상 집안의 카메라들은 다큐 촬영팀이 설치해놓은 것이니 그저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는 거죠. 조작이 없다는 암묵적 약속이 생기죠. 우리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6일을 봐야 돼요. 본인이 눈을 가리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이 튀어나올 때 느껴지는 공포가 있다면 랑종의 퇴마 전 며칠은 마치 롤러코스터가 하강 직전에 서서히 상승하는 과정처럼 알고 당하는 공포죠. 어떤 면에서는 더욱 무시무시합니다. 또한 페이크 다큐 형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체험을 하는 듯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의 끝자락 퇴마 과정 중에 카메라맨이 방에서 탈출한 밍을 피해 다른 방으로 숨는 장면은 장난이 아니죠. 적외선 카메라로 전환되기 전까지 암전이 계속되는데요. 그때 흑빛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은 밍이 곧 침입할 것이라는 긴장을 하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포영화의 장르적 측면을 조력하는 역할로 페이크 다큐는 쏠쏠합니다. 앞서 언급한 파라노멀 액티비티 혹은 곤지암 같은 영화와 유사한 작법인 거죠. 페이크 다큐를 차용한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저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해를 구할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무리한 연결입니다.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에서 퇴마사 산티가 밍의 상태를
다큐멘터리를 보고 북의 조상 중에 학살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때 피해자들의 저주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보험금을 위해 방직공장을 방어했다는 밍의 할아버지에 대한 역사와 연결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비약을 하고 싶더라고요. 동남아권에서 다큐멘터리 작법의 영화 그리고 학살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대면 모든 영화 평론가들은 즉각적으로 한 영화를 떠올릴 겁니다. 액트 오브 킬링. 이동진 평론가가 별 5개를 주기도 했죠. 이 영화는 1965년 인도네시아에 쿠데타 당시 군은 반공을 명분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했는데요. 그 학살을 주도한 주범 안와르 콩고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가 자신이 학살했던 실제 경험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촬영한 독특한 형식의 다큐죠. 그 영화에서는 당시 사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데요. 랑종의 마지막만큼 잔혹합니다. 성기를 자른다든가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다든가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밀고 나가다 보니 저는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분명 존재했었던 반공을 명분으로 한 사륙의 역사가 떠오르더라고요. 탐마삿 대학 학살 사건. 군경과 극우 민병대가 탐마삿 대학의 좌파 성향의 학생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사지절단, 강간 등이 횡행했다고 하죠. 탐마삿 대학 학살 사건이 1976년에 일어났으니 만약 그때 밍의 할아버지가 20에서 30대였다면 시기적으로 얼추 맞습니다. 물론 반종 파산다나쿤 감독이 극우 세력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좌우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학살을 자행하는 인간의 악에 대한 맨사를 영화의 세계관으로 끌고 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영화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큐멘터리 형식과 학살 키워드, 같은 동남아권의 걸작 액트 오브 킬링, 태극의 비극의 역사로 이어지는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방법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두 저의 무리한 의견입니다. มึงเป็นใคร 거칠게 말하면 랑종은 운명을 따라야 하는 삶과 운명을 거부하는 삶 사이에 놓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밍은 바얀신의 신내림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물론 후반부에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게 드러나지만 초반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랑종이 되는 게 그녀의 삶의 순리라면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거나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순리를 거부하는 일인 거죠. 그녀가 처음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곳은 인력사무소였습니다. 또한 손톱으로 이를 긁으며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곳은 성탄절 맞이 교회의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었죠. 두 장소 모두 순리를 배반하는 장소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적 측면에서 그렇고 행사 준비장은 종교적 측면에서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거기서 한 발 더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밍의 엄마 노이는 결국 순리를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런데 이 순리마저도 학살당한 사람들의 저주에 압살당합니다. 바얀신의 동상은 참수를 당하고 님은 사망하죠. 제 생각엔 영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는 것은 옳은 선택인가?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학살의 역사를 다시금 끌고 오겠습니다. 학살의 지옥 속 피해자들 중에는 순리대로 살았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극은 찾아왔죠. 그러니까 랑종은 곡성과 유사하게 순리, 즉 신의 무의미에 대해 드러내는 영화이기도 한 거죠. 신이 있다면 이런 참극이 벌어졌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따르는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것 어떤 것도 인간의 절대적인 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랑종은 이들 가족들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신은 죽었다는 엄청난 무력감이 어려있는 영화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맨들이 죽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도 상황과 장소에 휘말려 있었으니 그들만 살아남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 영화가 정말로 다큐멘터리였다면 저 촬영팀은 부도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혈을 하고 있는 여성을 뒤따라가 화장실 문틈 사이로 도찰한다든가 카메라에 노이의 피가 튀었는데 계속 촬영을 이어가는 등등 말이죠. 저에게는 이러한 카메라의 부도덕이 학살의 역사 속 언론의 부도덕으로 확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태국과 인도네시아 혹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었던 사륙의 현장에서 과연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일종의 비판 혹은 복수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완전히 악에 빙의된 밍은 장기가 쏟아져 나온 카메라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찍어줄까요? 마치 촬영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유사한 맥락으로 영화에서 마닛은 경찰들이 사라진 밍을 찾지 못하니 공권력을 욕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었죠. 랑종은 곡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에 대해 순응 혹은 거부, 신악 등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영화이고 결국 그것에 대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으로 수령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갖는 영화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랑종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